한강을 품고 있는 서울의 심장, 물류와 교통의 중심, 역사의 상흔으로 올라진 군사유통지, 다문화와 국제교류의 허브, IT와 첨단 기술산업의 메카,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공간. 이 밖에도 용산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용산은 나무로는 한강에 접하고 북으로는 남산, 인왕산, 북한산을 두르고 있는 지역으로 풍수지리적으로 탁월하여 이곳에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용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에서 전통적으로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용산의 지형이 마치 용이 한강에서 승천한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용산이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용산은 조선시대부터 중요한 교통요충지로서 한강을 통해 물류이동이 활발했던 상업적 중심지였습니다. 용산 나루터에서 도성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입지적 중요성이 대단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곳이 지닌 지리적이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는데 지금부터 용산의 유래와 용산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함없이 푸른 비단처럼 유유히 흐르지만 그 안에는 강물 위에 반짝이는 눈부신 햇살만큼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를 넘어 국토의 거대한 존재 생명력이며 그 안에 수많은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관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일컬어 한강이라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경강으로 불리었습니다. 경강은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의 강줄기를 말하는데 경강의 강줄기를 부르는 명칭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 경강은 크게 3개의 강으로 나뉘어 불리었습니다. 남산의 남쪽 일대에서 노량까지는 한강, 그 서쪽에서 마포까지는 용산강, 마포 서쪽에서 양화나루까지는 서강이라고 불렸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강은 도성 안에 있는 여러 시장에다 곡물, 목재, 어물, 소금 등을 공급하는 도매시장이자 전국의 상품 가격을 조절하는 중앙시장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경강의 주요 상업지역도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3개의 강인 한강, 용산강, 서강 주변의 마을 외에도 마포, 망원정, 서빙고, 뚝섬, 그리고 두모포 등도 번성하여 경강이 8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899년 영등포에서 제물포 간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었고 1900년에는 한강 철교가 완공되어 철도가 용산역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용산의 지정학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그 후 한동안 용산역의 규모가 현재의 서울역인 경통역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서울에 철도가 놓임으로써 수운 중심의 교통이 철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나루가 있던 지역은 구용산이 되었고 철도가 놓인 지역은 신용산이 되면서 새로운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느 지명이 대개 그렇듯 용산도 그 일대의 지형 조건으로 인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용산의 지명에 대하여 그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용산은 지금의 용산구와 마포구의 경계 부근인 용산성당과 효창공원을 연결하는 나지막한 산줄기를 말합니다. 용산이라는 지명은 인왕산에서 시작하여 한강을 향해 뻗어내려간 산의 모양이
마치 용과 비슷하다 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인왕산 쪽이 용의 꼬리에 해당하고 산줄기가 안산을 지나 용의 등짝에 해당되는 애옥의 역방향으로 지나갑니다. 다시 신촌 옆구리에서 마포역 쪽으로 다시 꺾어서 용의 머리 부분이 완성됩니다. 용산과 한강이 만나는 곳을 용두봉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현재의 절두산공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용의 머리인 밤섬 방향에 위치한 여의도가 여의주에 해당됩니다. 밤섬이 옛날에는 여의도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1925년 울충년 한강 대홍수로 인하여 한강의 주류가 바뀌게 되어 지금의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안에는 나지막한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의 명칭은 용산이 아니라 둔지미 또는 둔지매였습니다. 둔지미라는 지명은 둔지매에서 자연스럽게 어형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둔지미는 현재 용산구청 맞은편 미군 기지였던 사우스포스트 안에 있는 해발 약 70m 정도 높이의 작은 언덕입니다. 미군 기지 영내에 드래곤 힐 호텔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둔지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재단들이 모두 숭례문 밖 둔지미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 재단에는 풍운 외우단 그리고 남단 등이 있었는데 1897년 고종이 현재 조선호텔 자리에 원구단을 지을 때까지 이들은 종묘사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제사 장소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둔지미는 당시 행정구역 이름으로 사용됐습니다. 영조 때인 18세기 한성구의 영역이 남동쪽으로 확대되면서 오늘날의 구에 해당되는 5개의 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때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일대가 모두 둔지방에 포함됐습니다. 둔지방은 지금의 행정구역 단위인 동에 해당하는 둔지미계, 이태원계 등 여러 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둔지미계 안에는 당시 여러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미군기지 일대의 지명이 원래 둔지미였다는 사실은 여러 고지도와 문헌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 1891년 김종호가 제작한 대정여 지도의 일부인 경주 오부도의 한문판과 한글판에는 현재 국방부와 미군기지가 있는 남산 아래를 둔지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용산이라는 지명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경주 오부도에도 용산은 오늘날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계인 현재 용산 성당이 있는 자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둔지미는 군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모군란 때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이곳 둔지미에 주둔한 것입니다. 또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빌미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도 둔지미 일대에 주둔해 청나라군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자 둔지미에 머물던 청나라 군대가 물러가고 일본군이 둔지미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이듬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에도 둔지미에 주둔하던 일본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450년 이상 사용된 지명 둔지미를 용산으로 바꾼 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둔지미 일대에 땅 300만 평을 강제 수용하고 대규모의 일본군 병영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역을 용산으로 왜곡하여 칭하였습니다. 일제의 병영 공사에 따라 보금자리를 빼앗긴 둔지미 마을의 원주민들은 결국 가까운 언덕배기 보광동 일대로 떠밀려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용산에는 조선 총독부 관저, 일본군 24단 사령부가 설치됐고 약 2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했습니다.
일제는 용산을 한반도에 대한 무역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용산은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용산은 조선인들에게 있어 커다란 아픔과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일제의 식민 통치의 상징적인 공간이 됩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 제7사단이 용산 내 일본군의 주요 시설들을 접수하고 잠시 머물렀습니다. 미군 제7사단은 곧 용산에서 철수하였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랜 기간 돈지미로 불리웠던 용산이 한국 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그해 8월 15일부터 용산에 미 8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 후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외국인 거주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구 대중문화 유입의 창구로서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용산 일대의 변화와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용산은 빠르게 현대화된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및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IT와 전자제품의 메카로 성장해 왔습니다. 용산역 일대의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로 용산은 새로운 국제 교류의 허브 및 경제적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는 한동안 용산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었으며 2020년대에 이르러 미군 기지가 반환되고 현재 공원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공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휴식과 자연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도시재생과 환경보건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용산민족공원의 조성은 한국의 현대사와 국제관계를 반영하며 용산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용산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과거 오랜 기간 인적 그리고 물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조선 후기 및 일제강점기 때에는 군사적이며 전략적인 요충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용산은 한국전쟁을 거쳐 미군 기지로 전환된 후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각각의 시대적 요소는 우리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각기 독립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속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공간 속에 어지럽게 남겨진 무수한 발자국들이 잔잔히 머무는 바람 속에서 현재를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미래를 어렴풋이 응시하면서 매 순간 무한한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용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꿈을 새삼 가늠해 보면서 수많은 변화의 순간이 갖는 시대적 배경과 변천 과정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